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떨리네요. 네. 오늘 이제 여러 질문들 가지고 오셨을 건데요. 저 역시나 앞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히 기조 발제 들으신 분들도 아실 텐데, 오전에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듀플렉스 있었잖아요. 어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구글이 발표한 듀플렉스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최근에 그 STT 기술을 활용한 회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구글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뭐 대책 회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 이제 말씀해 주시는 얘기들 들으면서 과연 사회혁신가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 정부에서 이제 그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뭐 비영리 단체들에게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차라리 그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혁신이 더 촉진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시간들에서 같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사회혁신가들의 도전과 탄생이라고 잡아봤는데요. 간단히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참 이름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까 사회자님도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래서 소풍이라고 부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사실을 저희 회사 설립자가 아시면 또 아마 저보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굳이 이 좋은 이름을 지어놨는데 왜 소풍이라고 하냐. 근데 이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어떤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 특히나 작은 조직들 혹은 작은 공동체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그룹들이 연결될 때에만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철학으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2008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가들에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Y컴비네이터에서 오셨는데, 저희 회사가 Y컴비네이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제가 드리고요. 많이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 같고요. 여태까지 총 36개 회사에 투자를 해왔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일단 재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이 국내에서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저희가 투자한 소셜벤처 역시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이 창업한 목적 자체가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한 게 아니다,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조직들을 소셜벤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투자 회사들을 만나고 또 이런 투자 회사를 창업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사실 이분들을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1년에 한 10여 개의 회사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평균 한 300개 회사 정도를 실제로 만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서류로 검토하는 회사들은 훨씬 많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게 있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세요. 벤처 for what? 이라는, 도대체 벤처가 뭘 위한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이분들이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가 벤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사실 창업하시는 많은 기업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업을 하시잖아요. 창업을 하는 게 단순하게 일신의 영달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창업이라고 하는 수단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사회적 기업가 혹은 이제 오늘 여기 우리의 주제로는 사회혁신가들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벤처 포 서먼에서 서먼이 조금 다른 거였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광범위한 여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장애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곧 남북에 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북한에 우리가 목격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본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소카와 같은 카쉐어링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든가, 혹은 광학 기술을 새로이 적용해서 개발도상국에 매우 저렴한 안질환 진단 키트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어제 좌절한 STT 기술을 활용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 통역기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 혹은 사회 혁신가 이렇게 부르면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적 수단을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매우 심플하게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이 사회 혁신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적 이제 접근이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전 여기서 기술 혁신이 사회 혁신과 만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갈수록 어느 한 주체가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좀 눈만 좀 돌려보면은 그래 이 문제 해결하는 내가 뭐 기업들, 이 문제 해결하는 비영리 단체들, 이 문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들 많이 봤어.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벤처들, 조직들, 특히나 개인들도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요새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사회 문제가 현격하게 빠른 속도로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앞서 이제 장병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술 혁신이 아직 사회 혁신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 혁신가들 사례를 몇 개 가져왔어요. 뭐 카쉐어링, 쏘카는 너무 잘 아셔서 이제 이 P2P를 활용한 텀블벅이라는 회사 잘 아실 거예요. 국내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 회사인데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뭐 누적 200억 원을 뭐 예술가들한테 이미 연결해 주고 있고요. 이런 P2P를 활용해 가지고 단순하게 후원자가 필요한 분들, 자본이 필요한 분들에게 연결해 주는 걸 더 넘어서서 농사펀드 같은 회사들은요, 이 자본을 농부들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아시다시피 농부들이 많은 경우 빚을 지고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특히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 해 작황이 좋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는 빚을 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한 농업 전문가가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선대제도 기억하시죠? 미리 돈 주고 내가 나중에 가을에 수확하면 수확물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농부 입장에선 이게 물론 빚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잠재적인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농부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투자를 해준 서울의 성동구에 사는 한모 씨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친환경적인 농사를 할 가능성도 높고요. 농부가 또 무리하게 빚을 짓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익히 잘 아시는 기술을 공간을 바꿔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양봉 기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양봉을 도시로만 가져와도요, 큰 변화가 생겨요. 실제 꿀벌이 도시에서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농약 같은 것들 치고 하니까 이제 꿀벌들이 농약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또 천적도 비교적 많이 살아요. 근데 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꿀벌 문제가 전 인류적인 문제로 요새 여겨지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그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이제 전 지구적 위기 중에 하나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걸 얘기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양봉들을 단순하게 농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서 우리에게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또 환경적인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농업가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존재했던 기술인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던 이런 기술을 가져다 주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 여성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이제 여성용품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월경컵을 출시한 곳이 이제 직원 갓 4명밖에 없는 소셜벤처가 해낸 일입니다. 그 여성용품을 제조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지난 수십 년간 이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 기업가가 심지어 또 여성이셔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월경컵 회사들을 다 컨택하고 이 월경컵이 한국에 출시만 돼도 여성들에게 선택권이 넓어질 뿐더러 더욱 혁신적인 것은요, 이 월경컵이 사실 반영구적인 실리콘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즉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다수의 거부감만 없애줄 수 있다면, 혹은 접근성만 높여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선택지를 넓혀주면서도 비용 부담이 낮은 방법을 전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용품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회 혁신가가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외 업체들을 컨택해서 국내 최초로 출시를 했고, 이제 곧 가을이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드디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각광받는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가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션 인식 센서를 활용해서 재활 환자를 위한 솔루션을 만든 MG 솔루션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광학 기술과 머신러닝 역시나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안질환 환자들에게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카메라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다 대고 사진만 찍으면 신호등이 뜹니다. 빨간색이 뜨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고, 주황색이 뜬다면 근처에 있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사실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개도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었죠. 그 이유는 안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보급되는 최저 가격이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개도국에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개발한, 이 한 작은 소셜벤처가 개발한 제품은 300만 원의 시중에 제공될 예정이고, 양산 체제가 올해 가을 말이면 준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나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한글 교육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가 한글 엄청 자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입학생의 20% 정도의 학생들은 한글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20% 학생들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의 자녀거나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떼지 못하고 혹은 한글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연속해서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교육의 시작은 한글입니다. 언어 습득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고로 학업 성취도가 점점 떨어지고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면 상급 학교 진학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상급 학교 진학이 떨어지면 아시다시피 소득 수준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 대물림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심지어 이분들은 카이스트에서 이제 국가의 비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국가의 세금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 나라를 위해 돌려줘야겠다라고 박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만드셔서, 아직 한국에서 한글 교육에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파닉스라고 하는, 이미 미국에서는 영어 교육은 다 파닉스로 하고 계세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도입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1시간 동안 파닉스 교육을 받으시려면요 1시간당 10만 원을 내셔야 돼요. 언어시로소에 가셔가지고. 근데 그것을 누구나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로 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STT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소보로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청각장애인들은 전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전화라 하면 통화가 어려워요. 잘 안 들리시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STT라고 하는 기술이 이미 잘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팀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5월 말에 출시될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전화가 오면요 그냥 상대방이 하는 메시지가 전화기에 텍스트로 뜨니다. 그냥 그러면 난청인 분들께서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어찌 보면 장애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가장 단적인 예로 은행에서 송금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인증 다 요구하잖아요. 이분들은 전화인증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가족들이 있을 때만 전화인증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좀 그런 거죠. 이 개인 정보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딥한 테크놀로지를 쓰는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오존 기술을 활용한 고도정수 처리 회사인데요, 이 기술들을 가지고 정수 패러다임을 새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오존을 활용한 정수 기술들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첫째, 보급가가 너무 높아요. 둘째, 기계가 워낙 대형 설비예요. 그래서 이 팀이 해낸 건요, 그 보급가를 낮추는 특허를 개발하고 기계를 매우 소형화해서
어디서도 이용할 수 있는 오존 정수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겨울이면 나올 문제가 4대강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4대강 위를 둥둥둥 떠다니면서 정수를 하는 일종의 오존 정수를 하는 배를 만들고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저희 자랑을 잠깐 하자면 이런 회사들을 모두 저희가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를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사회혁신에 대한 동기, 두 번째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마지막으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을 선택하신다는 거였는데요. 먼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인데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선, 그리고 또 이 투자 선배님이신 또 장병규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저희는 특히나 극초기 회사를 투자하기 때문에 창업가 개인이나 팀을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갖고 있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성과가 좋은 혹은 사회 문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일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분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 문제를 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셨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루트를 계속 고민하면서 봤는데요. 저의 결론은 사실 공통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루트가 워낙 다양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발견한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분들은 개인적 욕망이 엄청 세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사회혁신가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적인 목적을 갖고 이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외람되지만 그분들 역시 개인적 동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세속적인 욕망 많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문제는요 무조건 제가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해결하고 싶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개인적 욕망들이 여태까지 우리의 사회혁신계에서는 무시되거나 다소 터부시되어 온 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늘 구분되었어야만 되는 것, 사회적인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지만, 결국 그 사회적인 것도 저는 온전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 고로 저는 사회혁신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도 한 명의 개인을 잘 키워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역량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사회 문제를 아무리 해결한다고 해도 이런 역량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정의하고요. 또 혼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고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과 같은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걸 역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영리 회사, 즉 주식회사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까지 투자를 못하고는 있는데요. 여기 또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와 계세요. 비영리도 저는 스타트업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양한 방식의 사회 문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회혁신가들이 만들어낸 어떤 프로덕트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데, 그 루트는 두 가지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좋은 회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조직이 좋은 조직이구나 라고 하는 문화가 확산될 거고, 이런 조직이 많아지면 저는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면요, 이전보다 더 윤리적인, 이전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이런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좋은 시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시민들이 많아지시면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그 범위나 폭, 다양성이 워낙 깊고 심각해서 기존의 그런 표면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직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비용도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럴수록 기술에 더 친화적으로는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기술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불이에요. 사실은 이제 불 다들 아실 텐데요. 불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잖아요. 보통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력한 도구의 발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불의 발견으로 인해서 인류가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타 동물들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진화의 역사에서도 엄청난 진화를 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불을 생각하면 사실 프로메테우스가 먼저 생각나요. 사실 신화라고 하는 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화 속에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신화 속에서 불을 인류에게 가져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제우스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는 이 프로메테우스가 역사상 혹은 신화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한 혁신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이유로 그는 아직도 코카소스 산에 결박이 되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어줬어요. 프로메테우스를 헤라클레스가 풀어줬거든요. 저는 이 신화 속에서 엄청난 모티프를 발견하고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는데요. 헤라클레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예, 대답하는 분 계시네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는 보통 힘과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저는 이 시대의 힘과 권력은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 사회 혁신가들, 사회적 기업가들이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들을 최근엔 임팩트 캐피탈 혹은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혁신가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역할들을 저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죄송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